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최대 6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에서 말입니다. 캐나다가 전 세계 방산업체들을 놔두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이제 세계 정상급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뼈아픈 실패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프로그램을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혜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조선업계가 어떻게 세계 최대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입니다. 이 두 회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팀이 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구매가 아닙니다. 향후 30년간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 사업입니다. 성공한다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됩니다. 우리는 K2, K9, KF21화 155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적에게 비수를 꽂는 검은 암살자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최고의 잠수함입니다. 캐나다가 왜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캐나다 해군의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캐나다 해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4척뿐입니다. 그마저도 2030년 중반이면 모두 퇴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진 캐나다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캐나다의 해양 방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극해의 항로가 열리면서 우리의 주권 수호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최대 12척이나 필요한 건가요? 그러자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4척으로는 광활한 캐나다 연안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그리고 북극해까지 고려하면 최소 12척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캐나다 해군이 처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캐나다는 전 세계 잠수함 제조업체들에게 제안서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비대칭 전략으로 바다를 지키려는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죠. 그들은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로부터 응찰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 스웨덴의 사부 등 유럽의 쟁쟁한 방산업체들이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적격 후보로 선정된 것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한국의 한화오션-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자들을 제치고 한국이 결승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주의 신형호위함 11척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자 따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만한 경험도 겸비한 세계적인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경쟁 모드에 접어든 이유는 두 회사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업체였기 때문이며 서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면 이렇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우리가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니요. 우리의 경험이 더 풍부합니다. 그만한 자존심과 실력을 갖춘 회사였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조금 더 지혜로운 합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상하셨듯이 두 회사 모두 탈락했습니다. 대신 일본과 독일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따냈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이렇게 단일팀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간과했던 것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합치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부 지원도 두 회사에 분산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졌죠. 이 실패는 한국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부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다가는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의 협력 모델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나가는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호주에서의 실패는 한국 방산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내부 경쟁으로 소모전을 벌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함정 수출 사업에서 원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 MOU의 핵심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수상함 수출 사업을 주관하고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출 사업을 주관하면서 서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오션 임원과의 가상 대화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던 회사와 손을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국내에서 경쟁하다가 해외 시장을 놓치면 둘 다 손해입니다. 함께 해외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수상함은 저희가 주도하되 서로를 적극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코리아 원팀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바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제안한 것은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역사 속 장보고 대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그 장보고 맞습니다. 현대 장보고급 잠수함도 그 이름에 걸맞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3,000톤급 디젤 추진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작전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기술진과의 대화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장보고3, 배치2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기 분류 추진 장치, 즉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서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이 며칠 만에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죠. 항속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대 7,000해리, 즉 약 12,900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광활한 연안을 순찰하기에 충분한 성능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증된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일과 협력해서 장보고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론상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또한 빠른 납기 능력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제시한 반면 한국은 더 빠른 일정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대형 사업을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은 캐나다 현지에서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는 소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달에는 대통령 특사단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최고 수준의 관심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캐나다 측도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지화 전략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서 기술 이전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캐나다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방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 내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원팀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함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의 최종 적격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업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니까요. 특히 의미 있는 점이 있다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원팀의 첫 번째 성과라는 점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로 뭉친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 방산업계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은 회한과 반성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응찰로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도 한국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빠른 납기 능력과 검증된 잠수함 솔루션, 그리고 현지화 전략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독일이 최종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독일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입니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세계적인 잠수함 제조업체이며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도 원래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스승과 당당히 경쟁하는 단계에 올랐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한 번의 수주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계약 일정을 살펴보면 캐나다 정부는 추가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최종 계약은 2028년경으로 예상되었지만 조기 계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최종 선정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사업은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팀 시스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고 대단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혁명에 가까운 변혁입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대단히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대형 수출 사업에서도 이런 협력 모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마지막 대화는 이랬습니다. 이번 성과가 한국 방산업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입국이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캐나다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번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세계 1위입니다. 이제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원팀이 보여준 이번 성과는 단순한 사업 수주를 넘어서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다를 정복했던 장보고 대사의 후예들이
이제 전 세계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과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를 전제로 한국의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사업에서도 상당한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혼자서도 이것도 저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선진국은 협업을 전제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에 능력을 갖춘 개인이라도 개인은 어리석고 부족해 보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잘하는 분야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언제나 자신의 전문성만을 깊고도 정밀하게 훈련하고 체득화합니다. 그리고는 연합을 전제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곧 나타나게 될 시너지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콜라보가 서로의 기운을 돋웁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며 이것이 삶의 과정이고 목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진국이고 선진국민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내 눈과 손과 입과 몸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어주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이고 목적이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보는 연속극, 영화, 위인전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진국이고 그것이 기독교적이며 그것이 합리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연합하여야 나타나게 될 큰 시너지를 위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더 키워가는 것, 그것이 연합을 전제로 한 대단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선진국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선진국의 시너지이고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는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머리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으니 단독으로 무조건 해보는 도전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서양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나 콜라보로 인한 동반 상승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크게 경험해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봉사하고 돕는 것은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가 잘 되는 것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모래알같이 흩어진다는 비난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민족이어서 연합하는 일은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동업이 망하는 길이라는 신조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동업으로 잘 되는 제도와 문화와 정신과 가치관을 가졌기에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서로에게 시너지가 흘러넘쳐서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 되어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두 기업처럼 말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간혹 제 꾀에 제가 넘어지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번 두 강자의 연합을 통한 SPC의 운용이 좋은 메아리가 되어 기업에서 기업으로 파장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산업과 인프라는 더욱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너무도 머리가 좋고 너무도 재능이 많고 너무도 인내하고 훈련하며 목표를 이루어내는 결단력이 있는 민족이기에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를 무시하며 자신의 능력만을 키우려 했던 그 모습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 기업과 같이 콜라보를 한다면 우리의 가능성과 시너지는 배가 3배가 될 것입니다. 두 회사의 연합을 환영하고 두 기업의 성공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를 전제로 한 감동 채널은 팩트만을 전하며 팩트로만 접근합니다. 늘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